건강한 삶을 위한 활력 충전소, 활력 충전 건강이 보인다. 권대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네, 자 요즘 뭐 거리마다 봄꽃 향기가 아주 우리를 유혹하고 있죠. 참 예뻐요. 네. 하지만 전 나갈 수가 없어요. 왜요? 연인들이 많더라고요. 가슴이 외로운 아파서?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아휴, 연애하세요. 저희 마음만큼이나 아픈 분들이 계세요. 아토피 환자분들이 많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봄이 되면 뭐 꽃가루니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더욱더 좀 심해지시죠. 그런데 더욱더 심각한 것은요. 이런 아토피 증상이 나타나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병을 더욱더 키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어른들이야 뭐 또 본인이 알아서 잘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아이들이 더 걱정입니다. 아, 아이들 피부가 또 워낙 또 연하고 약하잖아요. 네. 뭐 또 병원 가기도 좀 두려워하고 하기 때문에 네. 아이들 때문에 더욱더 걱정이 심한 게 바로 아토피가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참 그런 모습 보면 안타까운데요.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 그런 고민을 싹 날려버리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 주제는요. 아토피의 올바른 치료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생기 발랄한 분을 모셨어요. 생기한 의원의 이재희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생기가 와 도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좋아하시네요. 네, 미담이십니다. 네. 네. 자, 원장님 이제 아토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볼 텐데 아토피 증상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보면 그냥 뭐 간지러움 다 아토피라고 뭐 생각하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토피의 증상을 좀 명확하게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토피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923년에 미국의 쿠크와 코카가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로서 그리스어의 알 수 없는 이상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기원한 말입니다. 네. 의학적으로는 유아기 이후에 초발하는 만성 재발성 피부 질환으로 네. 혈청 내에 이뮤노글로불린 E가 증가되고 성장하면서 호흡기 아토피 질환인 알러지 비염이나 천식 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 질환을 뜻합니다. 네. 네, 아토피의 그러면 진단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대한아토피학회의 진단 기준을 따르고 있는데요. 가려움증이 있는지를 여부, 습진 네. 부위 체크는 2세 미만의 경우에는 얼굴, 몸통, 팔꿈치, 무릎 등의 습진이 있는 경우, 네. 2세 이상인 경우에는 얼굴, 목, 사지 안쪽에 접힌 부위의 습진, 네. 그리고 이전에 아토피를 진단받은 적이 있거나 가족 중에 아토피나 천식, 알러지 비염 등을 진단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주 진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피부가 건조한 증상이 있고 백색 비강진이 있으며 눈 주위에 습진성 병변, 그 다음에 귀 주위에 습진성 병변, 구순염, 손발에 비특이적 습진, 두피 비듬, 모공 주위에 피부 두드러짐, 유두 습진, 네. 땀을 흘릴 경우에 가려움증, 또 백색 피부 묘기증, 알러지 피부 반응 시 양성 반응, 혈청의 이뮤노글로불린 E가 증가, 피부 감염이 자주 있다가 되겠습니다. 네. 예. 굉장히 다양한 진단 기준이 있는데요. 지금 함께 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나의 질환 혹은 우리 가족의 질환과 좀 비교를 하면서 보시면 더욱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진단 기준이 있는데요. 정말로 제 주변에 뭐 유전 때문에 나는 아토피가 있다. 나는 음식 때문에 아토피가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거든요. 원장님, 아토피가 생기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예, 크게 5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환경적 요인으로는 생활 환경의 빠른 변화, 네. 진먼지, 각종 오염물, 진드기, 꽃가루,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등이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부적절한 음식 섭취가 증가되고 있는데요. 네. 패스트푸드, 아이스크림, 음료수나 찬 음식 등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네. 가족력, 일란성 쌍둥이에서 일치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피부 장벽 기능의 저하에 따른 항원이 침입하게 되어 아토피가 발생하게 되고요. 네. 네 번째로는 면역학적 요인이 있는데요. 어린 나이 때부터 항생제나 스테로이드제를 오남용해서 네. 피부 면역력 자체가 약화되어 아토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체질적 요인을 들 수가 있는데요. 네. 아이를 차갑게 키우시거나 땀을 충분히 흘리지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아토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아토피의 원인 했을 때 뭐 패스트푸드 많이 네. 먹으면 아토피가 생길 수 있다. 이 정도는 알았는데 네. 다양한 원인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그렇죠? 많아요. 그런데 저도 사실 피부가 건조해지고 좀 가려우면 이게 아토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 한 번쯤 하죠. 그래, 네.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정확한 증상 그러면 뭡니까? 네, 아토피 증상으로는요. 대표적으로 가려움증을 들 수가 있고요. 홍반, 홍조, 홍종, 진물, 각질, 태선화와 색소 침착, 백색 피부 묘기증 등
아주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아토피 증상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증상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가려움증이라든지 진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그렇죠. 증상이고요. 근데 그 중에서 뭐 태선화 또 백세 피부 묘기증 같은 경우에는 처음 생소하고 들어봤어요. 네, 좀 어렵습니다. 네. 저희가 하나하나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총 6가지 증상을 말씀해 주셨죠, 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예, 먼저 가려움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려움증은 아토피 전반에 걸쳐서 발생을 합니다. 네. 밤에 특히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해서 아주 괴로움을 많이 호소를 하는 증상입니다. 네. 이 가려움증이 있을 때는 무조건 긁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네. 만약 긁고 싶다고 한다면 차가운 냉찜질 등을 통해서 환부를 철저히 시켜주신 후에 하시면은 가려움증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피부가 붉어지면서 반점이 생기고 부어오르는 증상을 뜻합니다. 아유, 우리 아기 같은데요. 네. 네. 예. 네, 다음 증상은요? 예, 다음 증상은 진물이 있습니다. 진물은 가려워서 긁게 되면 손상된 피부 조직의 조직액이 피부 표면 밖으로 배출되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치료 전에 정말 심했네요. 예, 진물이 많이 생기게 되면 2차 감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최대한 진물을 빨리 멈추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네. 예, 딱지를 최대한 빨리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각질은 일종의 죽은 세포인 피부 표피층이 탈락하는 현상으로 네, 네. 각질은 아이고. 진물보다 더욱 기혈이 정체된 증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맞아요. 네. 각질 같은 경우에는 떼내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떼내시게 되면 다시 진물이 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각질을 유지한 채로 치료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피부에 각질 이야기를 하면요. 그냥 얼굴에 각질 있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네. 우리 아이들이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요. 예. 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밤새 가려움증 때문에 네. 고민도 하고 이 진물을 참기란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이런 것을 떼어내지 못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또 어떠한 질환이 있는지, 증상이 증상이, 있는지 네. 좀 알아볼까요? 예, 다음으로 태선화 색소 침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선화 색소 침착은 피부가 두터워지고 거칠어지면서 검게 변하는 증상으로 아토피가 중증이 됐고 만성하게 됐음을 의미합니다. 피부가 두터워져서 마치 코끼리 피부처럼 두껍고 주름이 많이 잡히게 되고요. 네. 네. 색소 침착은 아토피가 진행되면서 어혈 등의 증상으로 인해서 아. 색이 검게 변하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네. 다음으로 백색 피부 묘기증이 있습니다. 백색 피부 묘기증은 자극을 받은 환부가 하얗게 백색으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심각한 기혈의 정체 반응이고 아토피가 심한 정도에 따라서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10분 정도까지도 원래 색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환자분들 중증도, 경증도를 나타낼 때 예후로 삼기도 하는 증상입니다. 네. 네. 참 아이들 사진을 보니까 마음이 무거워지는데요. 네. 부모님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중증으로 가지 않도록 저희가 초반에 좀 빠른 치료를 하면 조금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래요. 해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아토피가 동반 여러 가지 증세를 좀 알아봤는데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도 기본적으로 조심해야 될 좀 이런 주의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뭐 예를 들면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각질을 띄어내면 안 된다든지 네. 등등 어떻습니까, 원장님? 예. 먼저 가려움증이 우선입니다. 대표적인 증상을 가려움증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네, 네. 가려움증이 있는 경우에는 냉장고에 있는 흔히들 캔맥주나 아버님들 드시는 캔맥주나 캔음료 있잖아요. 예. 그걸 갖다가 아기들 가려워하는 환부에 한 10초에서 15초 정도를 대줍니다. 아. 그 다음에 휴식기로 네. 10분에서 15분 정도를 떼었다가 네. 붙였다가 네. 떼었다가 이렇게 네. 반복해주면 아이들이 최대한 긁지 않고 지낼 수 있도록 되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각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떼어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진물은 최대한 빨리 마르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물이 났을 때 집에 있는 휴지 있죠. 네. 휴지를 최대한 환부에 붙여서 진물을 흡수하게 합니다. 휴지를요? 예. 그래서 흡수하게 하면 이제 흡수되고 나중에 진물이 또 나면 또 붙이고 나면 또 붙이고 해서 딱지가 빨리 않게끔 유도를 합니다. 네. 흔히들 생각하시기로 반창고나 아니면은 붕대. 일회용 네. 반창고나 붕대 같은 걸 사용하지 않느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런 반창고나 일회용 붕대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떼어냈을 때
떼어냈을 때 딱지까지 같이 떨어지게 돼서 아, 진물이 아유, 다시 네. 나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휴지를 붙인 다음에 그 딱지가 다 앉았다 생각이 되면 샤워기를 가지고 네. 예, 환부에 휴지를 살살살 이렇게 물로 씻어내 줍니다. 네. 예, 그러면은 딱지도 떨어지지 않고 진물도 말라 있는 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뭐 증상별로 치료 방법도 달라지게 될 텐데 네. 사실 제가 또 위로 누님이 세 분이라 또 조카를 유명하시죠? 조카 셋을 또 키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카들을 보면 어떻게 자랐는지 제가 잘 알아요. 근데 한 조카 같은 경우에는 몸에 빨간 이제 어릴 때 어떤 그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이게 아토피가 아닌가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병원에 가 보니까 아토피가 아니라더라고요. 그럼 그러니까 빨갛게 뭔가 올라온다고 해서 다 아토피라고 볼 수는 없나 봅니다, 원장님. 네, 흔히들 이제 피부에 습진이 있는 경우에, 네. 아기들 습진이 있는 경우에 아토피를 제일 먼저 걱정을 하시는데요. 네. 예, 흔히들 태열과 아토피를 헷갈리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아토피와 태열에 대해서 예, 감별점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아토피의 경우에는 대개 생후 2개월부터 발생을 합니다. 뺨이나 이마, 팔다리 부분에 접히는 부분에 주로 발생을 하고요. 삼출이나 가피가 나타나는 급성 습진의 병변의 양상을 보입니다. 반복적으로 재발하고 만성화로 되고요. 네. 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네. 반면에 태열 같은 경우에는 출생 직후에 발생합니다. 예, 그래서 2개월까지 보통은 유지가 되고 2개월 이후에는 소실되는 예, 양상을 보이고요. 네. 원인으로는 임신 중에 산모의 스트레스, 아. 부적절한 음식 섭취로 인한 태독이 출생 후에 배출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치료 자체는 소극적으로 예, 치료를 하시고 이제 가만히 2개월에서 3개월까지는 두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또 다른 뭐 또 질환이 있을까요? 이 아토피랑 비슷한 것이요. 예, 네. 지루성 피부염을 들 수가 있는데요. 네. 대개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생후 1개월부터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피지선 분비가 많은 부위, 두피나 안면, 기저귀 부위, 겨드랑이 부위, 코나 입 주위, 몸통 부위 등이 잘 발생을 하고요. 네. 경계가 뚜렷한 작은 수포가 있는 홍반하고 네. 기름기가 있는 인설,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죠. 네. 예, 네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 기름기가 있는 인설을 동반한 악읍성 내지 만성 습진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네. 네. 이 부분도 역시 생후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에 자연스럽게 쇠퇴하는 질환이니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염 발진은 출생 후부터 인체 전신에 발생을 하게 되고요. 면역 체계가 미숙하다 보니까 바이러스나 세균, 진균 등의 감염이 돼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증상으로는 홍반이나 발진, 진물, 소양감 등을 호소를 하게 되고요. 네. 흔히 바이러스가 침입하게 되면 발열이나 기침 같은 감기 증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네. 네. 자, 이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토피 증상이 한 번 생기기 시작하면 정말 밤낮으로 고생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보여드린 그런 자료 화면으로도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네. 그리고 부모님들의 마음을 얼마나 또 아프실지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어렸을 때부터 일단 어떤 증상이니까 질환이니까 약을 복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원장님 이 약을 이토록 좀 오랫동안 복용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양방에 가시게 되면 네. 보통은 이제 소염제나 스테로이드제를 많이 쓰게 됩니다. 네네. 예. 이런 소염제나 스테로이드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 보시면은 네. 소염제나 스테로이드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네.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는 탁월한 효과가 있지만 네. 자꾸 가라앉히다 보면 이렇게 밑으로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아토피의 근본 원인인 독소는 그대로 둔 채 겉에 보이는 염증만 가라앉히는 현상이 있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계속 복용하시다가 도중에 끊었을 경우에는 네. 예, 이 밑에 있는 독소들이 올라오게 돼서 아. 아토피 증상이 확 번지게 되는 아. 예, 그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밑에 보시면은 한방 치료라고 돼 있죠. 네. 예, 여기는 처음에는 빙산의 뿌리처럼 뿌리가 크다가 예. 네. 갈수록 이제 염증이 적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네. 밖으로 빼내는 역할입니다. 네. 밖으로 빼내는 치료법을 쓰기 때문에 네. 저희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예, 속에 있는 내독소를 밖으로 배출시켜 결과적으로는 체질 개선을 시키는 네. 예,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게 하는
그런 치료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을 하면 당연히 좀 없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네. 이게 바로 한방 치료인 거죠. 네. 그런데 이 치료에 있어서 생활 습관을 잘 바꾸고 해도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원장님 어떻습니까? 아토피 치료에 좋은 생활 습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아이를 따뜻하게 키우십시오. 아. 그리고 목욕도 자주 시키고요. 네.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땀을 충분히 흘리도록 네. 하십시오. 그리고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시고 네. 온천이나 찜질방을 자주 애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연고제를 적절히 사용하시고 오남용은 절대 네. 하시면 안 되고요. 네. 보습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것들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네. 보통 한의원에 내원을 하면 어떠한 치료법으로 치료를 해주시나요? 아토피 환자들 같은 경우에 한의원에 오시게 되면 혹시 막대과자, 빼빼응 과자 아시죠? 알죠. 네. 그런 날도 있잖아요. 그 날도 있는 그 과자 네. 제가 직접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한약으로서 인체에 있는 아토피 독소를 빼는 빼가 하나가 있고요. 네. 네. 두 번째로는 면역 침이나 면역 약침 그리고 외용제 등을 통해서 네. 염증을 가라앉히고 진물을 가라앉히는 두 번째 빼가 네. 있고요. 네. 마지막 로는 네. 면역이나 식이, 네. 운동, 즉 처방 등을 통해서 아토피의 마지막 길을 열어준다는 뜻으로 네. 그런 빼빼응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빼고 더하는 거군요. 일단 맞습니다. 좀 안 좋은 것을 빼고 그렇죠. 그리고 뭐 약침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침으로 또 독소를 뺀 빼주고, 다음에 네. 다 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좋은 것을 더해준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한약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한약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어. 그 탕제랑 그러니까 물약이랑 알약이 있는데요. 네네. 증상에 따라서 피부의 면역 기능을 높여주고 기혈을 보충해서 네네. 피부에 있는 염증과 속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맞춤 처방으로 나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피부의 재생력을 높이고 오. 안정적인 피부 세포의 각질 교환 주기를 회복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이 아이들 한약 먹이 참 서럽지는 않은데요, 원장님. 네. 예. 보통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약을 먹기 싫어하지만 이제 개개인의 맞춤 처방으로 그 아기들이 먹기 쉬운 약을 특별히 제조해서 드리고 있고요. 오. 네. 그리고 약을 아주 많이 싫어하는 네.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증류 한약이라고 해서 약을 끓여서 물처럼 만들어서 투명하게 만드는 법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아기들한테 약을 주게 되면 네. 이제 거부감 있는 아기들도 별 부담감 없이 잘 먹게 되곤 합니다. 맛도 네. 물맛이 나나요? 맞습니다. 오, 대단하네요. 일단 색깔 때문에 좀 거부감은 거부감을 일단 좀 가질 없애주고. 수가 있는데 이런 아이들에게는 정말 제격인 것 같습니다. 네. 또 환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효능이 똑같은 건가요? 탕의 경우에는 개개인의 체질과 증상에 따라서 기혈을 보충하고 인체의 불균형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피부의 재생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네. 피부 질환의 염증이나 각질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해서 네. 손상된 부위에 피부 세포의 재생을 증가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앞서서 좀 약한 분도 봤고요. 좀 증상이 심한 분도 봤잖아요. 그 증상에 따라서 이 제조법이 좀 달라지는 거죠? 탕 같은 경우에는 인체의 체질별 처방이 들어가고요. 네. 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부적으로 조절해 들어가기 때문에 인체의 사상 체질별로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개개인에 딱 맞는 그런 치료법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음은 침인데요. 네. 침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예. 각각의 이 다른 기능이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산삼이나 녹용, 흔히들 아시는 사양 같은 한약재를 네. 피부에 직접 주입해서 피부의 면역력이나 재생력을 높여주는 치료법입니다. 네. 피부 세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서 빠른 효과를 기대하게 만드는 치료법입니다. 네. 네. 면역 산삼 약침요법이 있는데요. 네. 산삼의 탁월한 면역 기능 향상 효과로 인해서 네. 피부의 면역 기능 강화와 피부 재생, 색소 침착 완화, 네. 노화 방지, 흉터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면역 침요법이 있습니다. 네. 면역 침요법은 경락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염증을 제거하고 경락의 본래 고유한 기능을 회복시키도록 하면서 피부 질환이 발생한 환부의 경락과 경혈을 정상적으로 순환시켜서 피부를 재생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설명은 뭐 원장님 너무 잘해주셨지만 실제로 또 침 치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시청자 여러분이 보신다면 네. 무슨 이야기 도움이 되겠죠? 네. 영상 보시죠. 네. 예, 저런 식으로 팔에 면역침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오. 예, 환부에 직접 주입하기도 하고요. 네. 경혈 자리에 놓기도 합니다. 네. 예. 예, 저기 다 완성된 부분이고요. 예. 네. 예, 저기는 복부에 있는 혈자리입니다. 네. 네. 예, 혈자리에 치료를 해서 네. 예, 그 인체 내부에 있는 독소를 밖으로 빼는 예, 그런 역할을 합니다. 건강도 찾고 더불어 피부도 좀 좋아지고 예, 할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네. 저기는 약침 치료입니다. 네. 네네. 예, 아까 말씀드린 녹용이나 사양 같은 약재들을 오. 이용해서 직접 주입을 하는군요. 네. 환부에다 어. 직접 주입을 하게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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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토피 치료. 혹시 아토피 부위에 직접적으로 또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예, 외용 치료 요법이라고 있습니다. 네. 예, 외용 치료 요법은 피부의 재생, 염증, 항균 작용, 상처 보호와 상처 회복력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가려움증을 해소시키고요, 보습 작용 등의 효과가 탁월해서 네.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방부제와 합성 스테로이드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네. 순수 한방 제품으로 임산부와 태아에게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네. 예, 먹어도 무방한 한방 오. 제품이라서 안심하고 수시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사실 임산부들은 피부 때문에 고민이 많아도 우리 태아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봐 그렇죠. 참는 경우가 많은데요. 임산부에게도 또 태아에게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원장님께서 준비하신 영상이 있다고 하니까요. 영상 보시면서 계속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환부에 자운거를 바르는 영상입니다. 네. 자운거는 보습제 역할도 하고요. 음. 피부에 영양 성분도 공급을 해줘서 네. 피부 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한방 연고입니다. 네. 어. 이것 역시 천연 제품으로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네. 저기는 이제 청수라고 하는 뿌리네요? 네. 청수라고 하는 스프레이인데요. 네. 가려움증이 있는 부위에 뿌려주게 되면은 가려움증이 신기하게 날아가 버리는 네.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팔뿐만 아니라 얼굴에도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신체 어디 부위든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자, 이렇게 뭐 보신 대로 약도 잘 챙겨 먹고 또 그 한방 연고도 잘 바르고 해도 네. 목욕한 다음에 금방 건조해져서 피부가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맞아요. 이런 방법을 모르겠다 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죠. 금방 건조해지는 피부를 갖고 계신 환자분들에게 저희 한의원에 오시면 저희는 수화요법이라고 네.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수화요법이요? 예. 네. 쉽게 얘기하면 목욕하는 방법인데요. 네. 초입욕제에 들어있는 한약재는 피부의 염증을 제거하면서 가려움을 진정시킵니다. 네. 그래서 수화요법을 하게 되면 반신욕을 이용한 치료법으로서 신체를 이완시켜서 정체된 기혈을 순환하게 하고 네. 항염증, 독소 배출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초화 수화요법이라는 것을 설명을 들었는데 네. 수화요법이 뭐 그 외에도 좀 몇 가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네.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수화요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신욕입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양적인 작용, 피부 재생 효과를 가지는 양적인 작용이 있는데요. 네. 반신욕과 사우나가 있습니다. 반신욕은 뻣뻣한 피부와 인체를 부드럽게 이완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강력하게 땀을 내기 위한 워밍업입니다. 네. 보통 10분 내외 시행을 하고요. 38도에서 40도 내외 너무 뜨겁지 않은 온도에서 시행을 합니다. 네. 이후에 사우나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시간은 30분에서 30분 내외, 온도는 50도에서 60도 되는 너무 뜨겁지 않은 사우나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각질이 네. 심한 경우에는 습식 사우나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네. 건식도 환자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음적인 작용, 피부 네. 진정 작용 효능이 있는 음적인 작용이 있는데요. 네. 냉샤워와 냉찜질이 있습니다. 냉샤워는 자신이 견딜 수 있는 가장 차가운 물에서 하십시오. 사우나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상이나 염증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시간은 5분 내외에 시행하시면 되고요. 이후에 냉샤워 후에 남아있는 여열이 있으시다면 냉찜질을 시행하시게 되는데요. 부분적으로 화끈거리는 것이 있으면 해당 환부를 10분 정도 덮어둡니다. 네. 10분 내외로 하시면 되고요. 편안하게 누워서 하시되 만약에 사우나에서 땀을 많이 흘리셨다면 이때 수분 보충도 가능하십니다. 네. 네. 뭐 소아나 이제 좀 경증의 그런 아토피의 경우에도 같은 방법을 시행하면 될까요? 처음에는
아기들도 무조건 소화요법을 시행을 했는데요. 네. 예, 아기 엄마나 아기나 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경증의 아토피나 소아들의 경우에는 사우나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크게 피부 재생과 피부 진정 두 가지로만 나눴는데요. 네. 반신욕을 20분에서 30분 정도 시행을 하시고요. 네. 통목욕을 하셔도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이후에 5분 내외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시게 됩니다. 네. 예. 이렇게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치료를 동반하면 아무리 좀 중증의 아토피라도 호전이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또 집에서 생활요법이라든지 어떤 것들, 뭐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지키게 되면 더욱더 큰 효과를 보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네. 원장님, 몇 가지 생활 수칙 좀 알려주시죠. 네, 면역 식이요법이 있습니다. 면역 식이요법은 환자의 체질과 증상을 고려해서 식이요법을 처방하는 것입니다. 찬기운은 피부의 재생력을 떨어뜨리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찬 성질을 가진 음식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후에 면역 생활요법을 시행하시게 됩니다. 마음의 상태가 얼굴에 드러나는 것처럼 몸과 마음이 건강하면 피부도 윤택해집니다. 몸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운동과 즐거운 마음이 갖춰질 때 진정한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앞서 말씀해 주신 치료 방법으로 좋아지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하니까요. 그분들을 좀 만나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서 원장님 설명 계속 해주실 겁니다. 아토피 환자가 오셔서 환부를 진찰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오, 얼굴부, 목 부분이 좀 목 부분에 심하시네요. 환부를 진찰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래됐거든요. 피부과에서 약도 오래 먹고 해서 진물 나고요. 네. 가렵고 열나고 네. 진물 때문에 옷이나 이런 걸 전혀 입지를 못했어요. 아, 옷은 못 입을 정도. 못 입을 정도로. 지금 많이 좋아졌죠. 네. 저분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환자분이신데 만성 환자분이셨는데 최근에 좋은 경과를 보이고 있는 환자분입니다. 얼마나 오래되신 분이실까요? 한 5년 이상 아. 되셔서 그러면 어느 정도 치료를 받아야 좀 호전되는 걸 느낄 수가 있을까요? 그 경증과 중증에 따라서 다른데요. 평균적으로는 6개월 이상 보시면 되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염증과 스테로이드와 소염제를 가지고 염증을 바로 일시적으로 가라앉히는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치료보다는 시간은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나 근본 치료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아토피 올바른 치료법이란 주제로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병은 사실 막을 수 있다면 그야말로 좋은 게 없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걸리지 않는 게 제일 좋잖아요. 맞습니다. 아토피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있을까요? 네, 아토피 예방법을 그래서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아, 네. 예. 8가지 먹거리 원칙이 있는데요. 네. 네. 첫 번째로 알러지 체질이 의심되면 최소 6개월 이상 모유수를 하십시오. 모유수유 중에는 엄마의 먹거리에 주의하시면 됩니다. 네. 네. 밑에 자세한 식품들 나오니까 예. 참고하시고요. 네. 이유식은 출생 6개월 이후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이유식 하실 때 한 가지 재료씩 하나씩 첨가를 시키면 됩니다. 네. 네. 고기나 채소, 과일도 익혀서 드시고요. 네. 몸을 덥게 하는 음식은 가급적 피해서 드시면 됩니다. 네. 네. 그다음에 먼저 영양의 균형이 최우선으로 네. 최우선이고요. 침이나 흘린 음식은 얼른 닦습니다. 네. 화장지로 닦지 마시고요. 네. 수건으로 톡톡 두드린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겨울철에는 보습 관리에 충실하시고요. 네. 여름철에는 땀을 바로 씻을 수 있도록 합니다. 기타 피부 질환, 다른 피부 질환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빠르게 치료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빨래 후에는 잘 헹궈서 입혀주십시오. 침대 매트리스나 카페트 등의 사용을 최소화시키고요. 스트레스나 피로는 아주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감기에 걸리면 피부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감기의 예방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네. 아마 아토피를 지금 앓고 있는 아이의 부모님들은 아마 원장 선생님 뭐 이상해 또는 그 수준으로 아마 전문적으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직 우리 아이의 치료법을 잘 모르고 있었던 분들은 아마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됐을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분이요. 생기발랄한 우리 생기한의원의 이재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토피 올바른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저희 함께 하시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혹시 좀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요. 저희에게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전화를 주세요. 저희가 아주 친절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네, 활력 충전 건강이 보인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욱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